그는 자주 그렇게 생각했다. 실제로 그 질문을 입 밖에 낼 뻔한 적도 있었다. 당신은 대체 그들에게서 뭘 원했어?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했어? 그녀가 죽기 몇 달 전의 일이었다. 하지만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죽음과 싸우는 아내를 향해 차마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어느 것 하나 설명해 주지 않은 채 가우크가 사는 세계에서 사라졌다. 하지 못한 질문과 듣지 못한 대답. 그는 화장터에서 아내의 뼈를 수습하면서 말없이 그런 생각에 잠겼다. 누군가가 귀에 대고 건네는 소리도 듣지 못할 만큼 깊이.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가우크에게는 물론 괴로운 일이었다. 괴롭지 않을 리 없다. 눈을 감으면 이런저런 구체적인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상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상상은 예리한 칼날처럼 시간을 들여 사정없이 그를 점였다. 끝까지 아무것도 몰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자 삶의 자세였다. 설령 아무리 극심한 고통이 닥친다 해도 나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 아는 것을 통해서만 인간은 강해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상상보다 더 괴로운 것은 아내가 품고 있는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안다는 걸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는 것이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 속으로는 보이지 않는 피를 흘리면서도 얼굴에는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짓는 것.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크고 작은 일상의 일들을 하고 별 내용 없는 대화를 나누고 침대에서 아내를 품에 안는 것. 그것은 살아있는 몸뚱이를 지닌 평범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가우크는 프로 배우였다. 자신의 몸에서 벗어나 타인을 연기하는 것이 그의 생업이다. 그리고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연기했다. 관객이 없는 연기를. 하지만 그것만 제외하면 그녀가 이따금 몰래 다른 남자에게 안긴다는 사실만 묻어둔다면 두 사람은 대체로 만족스럽고 파란 없는 결혼 생활을 보냈다. 둘 다 일이 순조롭게 풀렸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다. 20년 가까운 결혼 생활 동안 그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섹스를 했고 적어도 가우크의 관점에서는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아내가 자궁암에 걸려 눈 깜짝할 사이에 죽어버린 뒤 그는 몇몇 여자들을 만났고 자연스레 잠자리도 함께했다. 하지만 아내와의 관계에서 느낀 친밀한 기쁨을 맛볼 수는 없었다. 전에 경험한 일을 다시 되풀이하는 듯한 마일드한 기시감이 있었을 뿐. 소속사에서 급여 지급을 위해 정식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는 미사키에게 현 주소와 본적지,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를 적어달라 했다. 그녀는 도쿄 기타구 아카바네의 연립주택에 살고 있고 본적은 홋카이도군 가미니주 니타키조. 얼마 전에 만 24살이 되었다. 가미니주 타키초라는 곳이 홋카이도 어디쯤인지 어느 정도 크기의 마을이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가우크는 짐작도 가지 않았다. 그러나 24살이라는 점은 마음에 걸렸다. 가우크에게는 딱 사흘을 살다 간 아이가 있었다. 딸 아이였는데 사흘째 날 밤중에 병원 신생아실에서 죽었다. 아무런 징후도 없이 심장이 갑자기 움직임을 멈춰버린 것이다. 날이 밝았을 때 아기는 이미 죽은 뒤였다. 심장 판막에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그런 건 이쪽에서 확인할 도리가 없다. 또한 진짜 원인을 알았다 한들 아이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이름은 짓기 전이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올해로 정확히 24살이다.
그 이름 없는 아이의 생일에 가오쿠는 늘 혼자 두 손을 모았다. 그리고 살아있으면 몇 살이 되었을지 생각했다. 아이를 그렇게 갑작스레 잃고 나서 두 사람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곳에 생겨난 공백은 무겁고 어두웠다. 마음을 추스르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했다. 두 사람은 집안에 틀어박혀 많은 시간을 대부분 침묵 속에서 지냈다. 입을 열면 뭔가 뻔한 소리를 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와인을 자주 마셨다. 그는 한동안 이상할 만큼 열성적으로 서예에 몰두했다. 흰 종이 위에 까맣게 붓을 내달려 온갖 한자를 쓰다 보면 자기 마음속의 모습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상처의 아픔을 극복하고 그 위태로운 시기를 넘어섰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깊이 각자의 일에 집중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의 캐릭터 연구에 탐욕스러울 만큼 빠져들었다. 미안하지만 이제 아이는 갖고 싶지 않아. 그녀가 말했고 그도 동의했다. 알았어. 이제 아이는 갖지 말자. 당신 좋을 대로 하면 돼. 돌이켜 생각하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적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그 이후부터였다. 어쩌면 아이를 잃은 일이 그녀 안의 그런 욕구를 눈뜨게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의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 그럴지도 모른다는 것일 뿐이다.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미사키가 말했다. 생각에 빠져 멍하니 주위 풍경을 바라보던 가오쿠는 퍼뜩 놀라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두 달여 동안 긴 시간 함께 차를 타면서 미사키가 먼저 입을 여는 일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물론이지, 가오쿠는 말했다. 가오쿠 씨는 왜 배우가 됐어요? 대학생 때 여자친구 권유로 연극부에 들어갔어. 연극에 원래부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야. 사실은 야구부에 들어가고 싶었지. 고등학교 때 붙박이 유격수여서 수비에는 자신이 있었거든. 하지만 내가 들어간 대학의 야구부는 나에게는 약간 수준이 높았어.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자는 가벼운 기분으로 연극부에 들어갔지. 여자친구와 함께 있고 싶기도 했고, 그런데 하다 보니 내가 연기를 즐긴다는 걸 점점 깨달았어. 연기를 하면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끝나면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오지. 그게 좋았어. 내가 아닌 것이 되는 게 좋아요? 다시 원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원래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적은 없어요? 가쿠는 잠시 생각했다. 그런 질문을 받은 건 처음이었다. 도로는 정체되고 있었다. 그들은 수도 고속도로에서 다케바시 출구로 향하는 참이었다. 그런다고 달리 돌아갈 데도 없잖아. 가오쿠는 말했다. 미사키는 그 말에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가오쿠는 쓰고 있던 야구 모자를 벗어 모양새를 점검하고 다시 썼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타이어가 달린 대형 트레일러 옆에서 노란색 사부 컨버터블은 그야말로 보잘것없어 보였다. 마치 거대한 유조선 옆에 떠있는 관광용 소형 보트 같다. 괜한 소리인지도 모르겠지만 미사키가 조금 뒤에 말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좋아, 가오쿠는 말했다. 가오쿠 씨는 왜 친구를 안 만들죠? 가오쿠는 미사키의 옆 얼굴에 호기심 어린 눈빛을 던졌다. 내가 친구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알지? 미사키는 살짝 어깨를 움츠렸다. 2달 가까이 날마다 차로 모시다 보면 그 정도는 알죠. 가오쿠는 트레일러의 거대한 타이어를 흥미로운 듯 잠시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듣고 보니 옛날부터 친구라고 할 만한 한 사람이 별로 없었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아니, 어릴 때야 물론 친한 친구가 있었지. 함께 야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런데 어른이 된 뒤로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게 됐어. 특히 결혼한 뒤로는. 부인이 있어서 친구는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는 좋은 친구이기도 했으니까. 몇 살 때 결혼했어요?
30살 때 같은 영화에 출연하면서 만났어. 그때 그녀는 주연급 조연이고 나는 단역이었지만 차는 정체된 도로에서 조금씩 나아갔다. 수도 고속도로를 탈 때면 항상 그러듯이 지붕은 닫아놓았다. 자네는 술은 전혀 안 마시나? 가오쿠는 화제를 바꾸려고 그렇게 물었다. 체질적으로 알코올이 안 받나 봐요. 미사키가 말했다. 엄마가 술 때문에 말썽이 많던 사람이어서 그거랑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요즘도 그러셔? 미사키는 몇 번 고개를 저었다. 돌아가셨어요. 술에 취해 운전하다 핸들을 잘못 돌리는 바람에 차체가 돌다가 도로 밖으로 튕겨나가 나무에 부딪혔죠. 거의 즉사였어요. 제가 17살 때. 저런 딱하게도. 가오쿠가 말했다. 자업자득이죠. 미사키는 딱 잘라 말했다. 언젠가는 분명히 일어날 일이었어요. 빠르냐 늦냐 그 차이뿐이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제가 8살 때 집을 나가서 그 뒤로 한 번도 못 봤어요. 연락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엄마가 맨날 저를 들볶았죠. 왜? 제가 외동이거든요. 내가 좀 귀엽고 예뻤으면 내 아빠가 집을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못생기게 태어나서 버리고 갔다고요. 자네는 못생기지 않았어. 가오쿠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것뿐이겠지. 미사키는 다시 어깨를 살짝 움츠렸다.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술만 들어가면 그 소리를 늘어놨어요. 똑같은 말을 끝도 없이 되풀이하고 당연히 상처받았죠. 미안한 말이지만 돌아가셨을 때는 솔직히 홀가분했을 정도예요. 그 다음 침묵은 아까보다 길게 이어졌다. 자네는 친구가 있나? 가오쿠가 물었다. 미사키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왜?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가늘게 뜨고 그저 가만히 앞을 바라보았다.